끝나고 원래 디프링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좀 어색한 걸 없앨 수 있어요. 왜냐? 나중에 2주차, 3주차 되면 이제 여러분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이 사람끼리 팀이 됐다가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사람 이렇게 모여가 팀이 될 때도 있고요. 매 시간마다 섞어서 제가 팀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 막 팀워크 발휘하려면 좀 알아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커피 한잔 하고 가시고 아니면 밥이나 먹을까? 밥 먹고 가는 것도 괜찮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바쁘신 분은 뭐 그냥 가셔도 되고 결정해서 하시면 돼요. 자, 이번에 보면 여기에 뭐가 있는 거면 반장을 뽑았다. 반장 뽑읍시다. 반장님이 할 거는 뭐야? 벌금 걷는 일, 그 다음에 그 멤버들끼리 경조사를 챙기는 일, 이런 거 있습니다. 반장 선거는 강제적으로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냐면 서로 한번 눈치를 한번 싹 보고 저 사람을 반장으로 시켜야겠다 하는 사람을 볼펜을 두고 지목을 하면 됩니다. 대놓고 지목하면 좀 쑥스럽죠. 눈 감고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볼펜을 손에 들고요. 눈 감기 전에 자 서로 얼굴을 한번 보세요. 5초간의 시간을 줄 테니까 누구를 찍을 것인가. 자, 제일 좋은 건 뭐냐면 활동성이 있을 것 같다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좀 활발하고 좀 사람들끼리 좀 친화력이 있겠다는 사람, 그 사람을 반장을 시켜놓으면 기수가 편합니다. 아시겠죠? 자, 볼펜 들고 손 찍을 때 이렇게 찍지 마시고 쭉 뻗어서 이렇게 찍어줘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보입니다. 눈 감고 볼펜을 손을 번쩍 들어서 그 사람 선택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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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넷, 다섯 편. 눈을 떠보세요. 만약에 손 그대로. 자, 누가 많죠? 제가 볼 땐 이분. 그죠? 하나, 둘, 셋. 어느 분을 고르신 거예요? 빨간 분 한 분, 여기 세 분. 어느 분을 고르신 거예요? 빨간 분 두 분. 그 다음에 이쪽에 세 표. 이쪽에 세 표예요. 두 분 한번 일어나 보세요. 두 분 일어나 보세요. 네, 이분이에요. 가위바위보를 해가지고요. 이긴 사람이 부반장, 진 사람이 반장이에요. 제가 반장 할게요. 저 백수니까. 네, 부반장. 네. 반장이 피치 못해서 못 나올 경우에 부반장이 반장의 역할을 대신합니다. 자, 그럼 반장 선거도 끝났고. 자, 이제 한 시간 남았는데요. 보겠습니다. 몇 개의 도대체 뭐지? 몇 개의 언어가 나랑 맞을까? 둘 중에 어느가 있을까? 시간 단 하나만 해주겠게. 나머지는 뭐 다음 시간 넘어가든가 뒤풀이 하든가 할 테니까. 어떤 게 나을까? 궁금한 거. 두 개를 제가 요약해서 설명하면요. 하나는 무서운 얘기고요. 하나는 이거예요. 어떤 게 무서워요? 그거는 여러분이 고르시면 돼요. 어떤 걸 듣고 싶으냐. 저 무서워. 자, 무서운 거 듣고 싶다. 무서운 걸 하겠습니다. 는 다음에 또 해드릴 수 있습니다. 냉정하게 이제부터 얘기를 할 테니까 하다가 에이 왜 이렇지 그런 생각도 들 거예요. 너무 자기심 갖지 마시고 우리나라에서 웹사이트는 1995년부터 거의 스타트 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때 딱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운이 좋았어요. 그래서 95년도에 다음이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 제가 96년도에 웹을 배웠거든요. 그래서 운이 참 좋았던 세대이긴 한데 우리나라에서 홈페이지는 왜 시작됐냐 그러면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들이 헷갈려하는 게 있어요. 외국 사이트나 어떤 아이폰 지금 많이 가지고 계시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런 데들 보면 정보에 대한 설계가 우선시돼요. 그죠?
사용자에게 어떠한 정보와 가장 필요한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먼저 제공하는 그게 우선이 돼 있죠. 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에서의 그런 서비스를 설계하는 거, 웹뿐만 아니라 어떤 것을 설계할 때는 이걸 가장 중요시 합니다.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정보 구조 설계. 그죠?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이나 이런 쪽에 시스템 쪽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유능하고 경험 있는 사람은 뭘 하냐 그러면 아키텍처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좀 달랐어요. 우리나라는 뭐부터 시작했냐면 이거부터 시작했습니다. 광고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회사에서 웹이 있는지도 몰랐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를 필요로 한 게 이때가 아니라 이게 필요한 이유가 뭐냐 이거였어요. 전통적인 광고 매체, 그 다음에 생각나는 거 한번 얘기해 보세요. 광고 매체가 뭐가 있죠? 자, TV, 라디오, 신문, 잡지, 그죠? 그 다음에 뭐 요즘 뭐 버스도 있고요, 그죠? 지하철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자, 이런 것들이 전통적으로 광고를 만들어서 유통하는 채널이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깃조라미 보일러를 만들었는데 거꾸로 타는 걸 만들었어. 그럼 이걸 광고를 할 때 머리 까진 아저씨가 TV에 나와서 거꾸로 타요 막 이러죠, 그죠? 그리고 라디오 출퇴근할 때 그런 거 나오고, 그죠? 광고비를 들여서 홍보 목적으로 이렇게 뿌립니다, 이렇게. 사업의 구조가 달라서 그래요. 우리나라의 사업 구조. 제조업 기반이었기 때문에 어떤 서비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건을 만들어내면 그 물건을 알리기가 필요한 거죠. 불특정 다수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광고를 많이 활용하게 되기 시작한 거고, 그러다 보니 이런 거에다가 깃조라미 보일러 회사가 TV에다가 광고를 바로 넣느냐? 안 합니다. 중간에 광고 대행사를 끼죠. 그죠? 광고 대행사를 끼고 합니다. 광고 대행사가 얼마 주시면 우리가 TV에 9시에 몇 번 틀어주고 11시에 몇 번 틀어주고 신문에는 몇 단 광고를 내주고 예산이 얼마냐에 따라 스케줄을 짜서 딱 광고를 해준다. 광고 제작한 게 없어 그러면 CF 제작까지 알아서 해주지. 그죠? 이런 애들이 웹이 나왔는데 홈페이지를 만들면 신문에 3단이나 5단 통 광고를 한 번 딱 뿌릴 돈으로 1년 내내 홈페이지를 통해서 홍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고주들한테 매력적으로 접근했어요. 그래서 이게 광고에 활용한 거예요. 그래서 홈페이지들을 전부 그림으로 발랐어요. 형편일적으로 그림이 이쁘게. 그죠?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기술의 테크놀로지를 만드는 회사라면 플래시를 역동적으로, 그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질 수 있는 이미지로 표현을 해가면서 그림을 바르는 거지. 이해가 돼요? 근데 이게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되고 얘는 왜 이렇게 되는지 알아요? 이거 간단한데 이거 95년부터 스타트했다고 그랬죠? 그때가 언제냐면요, 영삼이 아저씨가 나라를 말아먹고 대중이 아저씨가 설거지를 할 때였어요. 문민정부가 들어서. 그죠? 95년부터 2002년까지, 그죠?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뭘 했나 그러면 우리나라가 과연 가진 게 무엇인가? 아무것도 없어. 그죠? 그런데 유일하게 이 당시에 뭘 했냐 그러니까 뭐가 돼 있을까? 이 어려운 시기에 정부 정책을 만들기 전에 대단한 선구자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2명 중에 1명이 누구였냐 그러면 동네 전파사 아저씨였고요. 두 번째는 용산에 있는 용팔이 아저씨. 이해가 가요? 전파사 씨가 왜 유명하게 됐냐 그러면요, 대한민국은 산악지역이 70% 이상, 평지가 20%밖에 20%도 안 되는 험악한 지형 구조를 가지고 있다 보니까 서울에서 전파를 쏘면 지방에서 안 잡혀요. 남산타워, 서울 N타워에서 테레비를 쏘면 지방에 안 잡혀요, 옛날에. 그죠? 그래서 어떻게 하니까 아들내미가 올라가든 아버지가 올라가든 지붕에 올라가서 안테나를 돌리면 나오나
안 나오는데요. 조금만 더 돌려보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게 워낙 불편하니까 어떻게 했냐니까 이게 불편하니까 전파사 아저씨가 수신율 100방 센 안테나를 딱 저거 집에 달고 지는 편하게 봤거든. 왜냐면 자기는 전문 업종이잖아. 잘 아는 거니까. 그죠? 안테나 이거 안 돼요. 좀 더 센 거 넣어야 돼요. 이래서 자기 집에 딱 달아놓고 보는 거야. 옆집 아저씨가 아이고 야씨 나도 좀 보여줘. 선 깔아준 거지. 나도 좀 보여줘. 선 깔아줬죠. 이렇게. 이게 케이블의 시초예요. 여러분들 저 자기 집에 안테나 꼽아 쓰시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아파트면 아파트 공동 케이블이 들어오죠. 그죠? 집에는 동네 유선 들어오죠. 그죠? 거기서 테이블이죠. 왜? 이때부터 다 깔았거든요. 이 아저씨가 깔았어요. 이 아저씨는 뭐냐 그러니까 1995년 뭐 요 정도 됐을 때는요. 우리나라에서 소프트웨어 업체 1위 1년에 몇 카피를 파냐면 1700카피를 팔면 우리나라는 1등을 했어요. 5만원짜리 1700카피. 땡땡 57이 35 3 올라가고 515 8 8,500만원 1년에 8,500만원씩 팔면 우리나라 소프트웨어 업계 1위를 했어요. 정말 열악하죠? 왜? 다 복제해서 쓰거든. 정품이 안 팔려요. 이 상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잘 안 되고 있던 채 용팔레시를 왜 나도 솔직히 용팔레시 싫어합니다. 이 아저씨 그냥 지나가자고 막 축축 내면 얼마까지 알아봤어요? 그러잖아요. 이 아저씨가 장사가 안 되니까 경기가 워낙 안 좋아졌으니까 가만히 앉아서 계산기를 두들기면서 한 게 뭐냐니까 컴퓨터를 조립하면 대충 맞춰서 한 70이면 최고급으로 맞추니까 여기다가 LCD를 딱 놓고 인터넷이 되고 있으니 여기다가 인터넷 가지고 연결하는 오락실을 하나 만들면 컴퓨터를 많이 팔 수 있겠다 생각을 한 거예요. 이 아저씨가 만들어낸 상품이 이겁니다. 그죠? 이때 무지막지하게 깔았어요. 정문에. 아르바이트 좀 했습니다. 선 깔아가지고 게임방 만들면 선 깔아주고 하루에 50만원 알바비 받고 그랬어요. 쫙쫙 깔아주니까 세팅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게임방이 몇 개인지 아세요? PC방? 등록되어 있는 게 25,000개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0개입니다. 25,000개. 이 아저씨도 다 깔았어요. 근데 이 게임방에 보통 PC가 몇 대 있어요? 50대 몇 대예요, 그죠? 보수적으로 잡고 2만 개의 게임방이 있고 50대의 PC를 깔았으면 이게 100만 대예요. 여기서 엄청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아저씨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거예요. 스타크래프트가 100만 카피가 깔렸어요. 정품이. 작년까지는 1700개 깔면 1등 했다고요. 근데 어느 날부터인가 100만 개라는 게 정품 시장이 만들어졌어. 이걸 보고 야 된다. 누가 들었어요? 엑슨 그죠? 리니지 만들고 바람의 나라 만들고 게임 만들어서 그 소프트웨어를 PC방에 판 거지. PC방에 깔아서 그죠? PC방이 2만 개라고 그랬는데요. 리니지 같은 경우는 PC방 하나당 예를 들어 10대가 어떤 게 불특정 다수가 되겠지만 동시에는 한 10개나 20개만 쓰겠다라고 계약을 하면 한 50만원 정도 합니다. 월. 그죠? 곱해보세요. 얼마죠? 이건 100만원, 이게 1000만인가? 2만 곱하기 50만원 10,000만원 얼마냐면 억이죠. 그죠? 250, 100이죠. 100억이죠. 월. 1년이면 1200억. 소프트웨어 라이센스 비용만 받는 거예요. 그 시장이 생겼어요. 이걸 만들면서. 이걸 만들어준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일본이나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였냐면 ISDN 옛날에는 3.36kHz 33.6kHz짜리 모뎀을 썼어요. 늘려서 56K 모뎀을 썼죠.
오리케인 모뎀선은 뭐냐면 전화선 하나를 쓰는 거죠. ISDN을 신청하면 KT에서 기사가 나와가지고 전화선을 두 개를 깔아요. 두 개를 이렇게 꼬아가지고 깔아요. 두 개를 연결해서 128K가 되게끔 해줬어요. 이거를 일본이나 미국은 초고속 인터넷망이다라고 썼어요. 우리나라는 이거를 할 때 같이 연구 과제로 뭐 했냐면 이거를 했어요. 상하 비대칭으로 해서 다운로드는 얼마? 3메가에서 10메가. ADSL 프리미엄 10메가 집에 넣어주는 거죠. 업로드는 300에서 500K. 이걸 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은 보는 게 많다. 다운로드가 많지. 올리는 거 별로일 거야. 이걸 했거든요. 이게 폭발적으로 하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막 깔고 있는데 포항에 있는 포철이 포스텍을 만들죠. 그러면서 파워컴이라는 자회사를 만들면서 여기 있는 여기 있는 케이블 회사들을 하나씩 둘씩 샀어요. 케이블 깔았던 전파사를 인수했던 동네 유선업자들을 하나씩 둘씩 다 사서 SO라는 걸 이름을 만들어서 자기 그룹으로 다 편입시키면서 케이블을 전국에 있는 케이블의 65%를 파워컴이 확보하면서 케이블, 동축 케이블 있죠. 여러분들 예전에 텔레비 이렇게 까만 거에 이렇게 구리선 있는 거. 요거를 통해서 전파를 쏘면 뭐가 들어갈 수 있냐 그러면 방송 채널 70여 개, 120여 개, 그 다음 오디오 채널 60여 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남는 거에다가 데이터를 실어 보낼 수도 있게 됐어요. 이 선을 이용해서 모뎀 달고 케이블을 깔았죠. 어떻게? 100메가에서. 이게 뭘 뜻하냐면 대역폭이 넓어진 거예요. 전국에 있는 안 보이는 길에다가 뭐랄까 가장 넓다고 할 수 있는 고속도로를 쫙쫙 다 깔아놓은 거예요. 거기 차는 안 지나가더라도 고속도로를 다 깔았어요. 이렇게. 우리나라가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면 정말 다행으로 아래 위 잘라서 450km, 남한 기준은 450km, 양쪽 잘라서 280km, 대충 300km 안에 딱 들어가니까 선을 그렇게 많이 안 깔아도 되는데 재밌는 거는 케이블 아저씨가 야, 이씨 다 깔아놨어. 벌써 다 깔아놨어. 10년 전부터 해가지고. 다른 나라는 안 깔아놨는데 우리나라는 깔아놨다고. 그럼 얼마나 좋아. 정책만 바꾸고 모뎀만 만들면 서비스가 수행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나라가 왜 광고가 시작됐냐면 이렇게 엄청나게 넓은 대역폭을 요때 확보를 했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우리나라 IT의 특성은 브로드밴드예요. 그죠? 브로드밴드라고. 여러분 머리띠가 넓다 생각하면 돼요. 우리나라 인터넷의 특징, IT 산업의 특징은 브로드밴드예요. 다른 나라가 절대 꿈꾸지 못하는 브로드밴드를 우리는 10년 전에 다 만들어서 서비스했다. 다른 나라는 왜 그게 안 되는지 설명해 줄게요. 미국, 우리나라 땅에 50몇 배, 선깔라 해보세요. 몇 년 걸리겠어요? 얘네들은 철도 놓는데도 한참 걸렸어요. 선 깐다고? 못 깔아요. 그래서 뉴욕이나 LA나 몇 개 지역 말고는 아직도 인터넷이 개판 오른다니에요. 전화도 제대로 안 들려요, 걔네들은. 요번에 분명히 지난달도 안 됐을 거야. 뉴욕의 지하철에 드디어 핸드폰이 개통되다. 뉴스, 우리나라 9시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는 막 상상도 못할 일이 아니에요, 그죠? 당연히 돼야지. 핸드폰을 샀는데 왜 그게 안 돼? 근데 웃긴 건 미국은요, 핸드폰을 샀다고 하더라도 웬만한 데 다 안 돼요. 되는 데만 되지. 지하철도 안 되고 웬만한 데 다 안 돼요. 특정 스팟에 가야만 되는 거지.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예요. 축복받은 나라. 그래서 여러분들 여행 가본 사람은 뼈저리게 느낍니다. 뭐 연락이 안 돼. 전화도 안 되고 인터넷도 안 되고 와이파이는 또 뜨지도 않고 안 됩니다. 우리나라만 다 됩니다. 왜? 이것 때문에. 자, 이만한 땅이야. 일본. 섬이야. 도쿄 갈 거야? 다른 데로 들어가. 안 깔려요. 부속성이 얼마나 많겠어. 그죠? 섬나라는 그래서 선을 못 깔아요. 그죠? 그러니
일본에 보면 웹사이트의 특성은요, 전부 텍스트 기반입니다. 용량을 무조건 줄여야 돼. 그나마 살아있는 전화선으로 보내야 되거든. 그래서 텍스트 사이트야. 우리나라는 플래시로 바르고 있는데 걔네들은 텍스트야. 이제 이해가 돼요? 스타트가 달랐어요. 이 환경에다가 활용도가 돈이 되겠다고 딱 눈치챈 아이씨는 이 사람이야. 이 사람들이 눈치챘으니까 스타트가 이거예요. 광고 목적의 사이트가 스타트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는, 미국은 어쨌든 인터넷을 만들다 보니 처음에 만들 때는 뭐 여러분 책에도 있잖아. 뭐 연구하는 사람들이 뭐 중복 연구를 방지하기 위해서 뭐 연구망을 연결하고 어쨌든 해서 연결해서 만든 게 뭐냐, 이메일 서비스예요. 어디까지 만들었니? 아, 나 여기까지 했어. 그거만 왔다 갔다 한 거잖아요. 그죠? 정보가 왔다 갔다 하는 거를 연결해서 쓰는 거죠. 여기도 회선은 느려요.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으로 IA 구조를 중심으로 하는 정보성 사이트. 이걸 가지고 한 거죠. 미국도 지금은 통신도 보면 이제 4세대가 들어왔죠. 우리보다 빨리 들어왔어요. 4세대는. 그러면서 대역폭이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 하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정보 설계는 끝났어. 거기에 뭘 하고 싶어 하니까 이걸 하고 싶은 거지. 거기다가. 그죠? 사용자의 영화나 이렇게 기호에 맞춰서 서비스 해주는 거. 미국도 렌탈 사업, 그 비디오 사업 다 죽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나오면서 지금은 동네가 살아있어. 비디오 사업들이. 우리 동네는 비디오 사업 다 죽었던데 미국은 아직 살아있대요. 근데 이게 시작되면 이걸 기반으로 해서 네트워크 용산이 통합이 돼서 깔리기 시작하면 렌탈 사업 다 죽죠. 비디오 렌탈은 다 죽잖아요. 우리는 벌써 죽었는데. 그죠? 혹시 못 봤어요? 저 상가에 보면은 저 비디오나 만화책 권당 200원에 팝니다. 그죠? 그게 다 이거예요. 사용 사업이 있어요. 우리는 이거에서 시작해서 지금 일로 가고 있어요. 왜? 광고 제작을 했는데 브랜드 사이트 만들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요구사항이 와, 질문에 답변해. 아이고 뭐 텔레비가 안 나와요. 뭐가 고장났어요. 그거에 대한 클레임 처리를 영업사원이 대리점에서 하는 것보다는 요걸 하는 것도 이건 효과가 있겠다. 그래서 그렇게 업무들이 CS 같은 업무들이 붙기 시작하고 하나둘씩 업무들이 외부로 통합되고 CS 기반, 요거하고 요거 다릅니다. 요건 커스터머 서비스고 요거는 클라이언트 앤 서버 환경이에요. 프로그램을 개발해 놓은 것도 이렇게 개발되어서 단말에서 처리하는 것들을 외부로 다 통합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통합을 다 하죠. 왜? 이거는 무조건 깔려 있으니까 그냥 만들면 자동으로 다 돼. 흘러가. 잘 돼 있거든. 이거를 그래서 김대중 정부가 많이 해먹어도 욕먹어도 잘했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거 하나는 정말 잘 해놨다. 요거는. 그래서 여기서 시작돼서 업무가 붙고 하던 것들이 이제는 그게 업무 시스템에서 웹사이트를 통해서 돈을 만드는 시스템을 가게 되는 거고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사이트도 웹을 통해서 설계가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웹 기획자가 붙는 이유가 여기는 웹 기획이 없어요. 기획이 없어요. 근데 반가운 소식은 제 친구들도 뉴욕에 있는 애도 있고 외국 나가 있는 애들도 있는데 슬슬 외국도 웹 기획자를 찾아요. 근데 자기 나라에는 없어. 우리나라에서 애들이 가요. 웹 기획이 가요. 근데 이게 좀 되시는 분들은 좀 배워놓는다 이렇게 가도 됩니다. 일본 이해가 되죠? 이제 들어보니까 걔네들이 프로그래밍 하는 방법도 이거에 기반으로 하는 거야. 텍스트 기반에서 로틴 그런 걸 만들지만 우리나라는 안 그렇잖아요. 일단 관리자 모드도 이쁘게 바르자고 그죠? 그죠? 달라요 스타일이. 여기 질문이 잠깐 해도 네. 중국은 중국, 미국 두 배죠? 어떻게 깔까? 미국도, 중국도 못 깔아요. 동네 성, 뭐, 중국은 뭐 성이 30 몇 개인가 성이 있죠. 미국의 중앙 이런 게 있는데 거기서도 되는 데만 돼요. 그래서 안 되는 데 아예 안 돼요. 시골 가면 아예 안 터지고. 그래서 미국이나 일본이 대안으로 생각하는 게 뭐냐면 위성을 쏘자예요. 야, 언제 성과냐? 위성 쏴가지고 그래서 중국이 위성 사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기서 쏘자요. 이렇게 중국을 전체를 커버할 수 있는 네트워크망을 여기다 쏘자. 무선 데이터를 쓰자예요. 근데 이런 건 모르겠어요. 열심히 목숨 걸고 지금 쏘고 있잖아. 그죠?
쏘는 것이죠. 미국은 벌써 무선망을 하고 있지만 무선을 쓰는 데이터보다는 국가 정보나 아니면 군사용 목적으로 위성을 많이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선망은 미국에서도 잘 안 써요. 왜냐면 워낙 올리는 경우가 비싸. 하나 올리려고 그러면 일단 뭐 한 몇천억 단, 몇천억, 우리나라 돈은 몇천억 원에서 한 조 단위가 넘어가서 그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몇 조 원이 드는데 우리나라 KT가 LG랑 붙었죠. 토지 이거 사업 권할 때 얼마 나왔어? 원래 정부가 예상한 거는 8,600억이었어. 근데 여기 서류 낙찰된 거는 1조 원이 넘어갔다고. 근데 웃긴 거야. 1조 원만 쓰면 이 통신 사업에 대한 허가권을 놓고 정부에다 깔 수 있는 권한이 생겨요. 깔면 돼. 근데 위성은 하나 쏠려고 그러면 1조 원이 되는 거야. 위성을 몇 개 써야 이거에 대한 대역폭을 커버리지를 하겠어요. 수백 개를 올려야 돼. 돈이 많이 들거든.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우리가 규모가 돼. 땅덩어리 딱 적당하고 금방 깔아놨고 금방금방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외국이 테스트 베드로 우리나라를 제일 좋아하는 게 인구가 3천에서 7천만 사이, 땅이 이 정도 되는 사이, 거기다 우리나라 딱 좋은 게 경제 등록 되죠. 사람들 빨리빨리 병 있죠. 그죠? 새로 나온 건 안 써보면 안 되죠. 그죠? 옛날 거 쓰고 있으면 병신 취급을 하잖아. 그죠? 그런 거에 딱 엮여가지고 얼마나 좋아. 그렇게 해서 광고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컨셉이 다른 거예요. 왜 우리나라는 맨날 저렇게 해가지고 애플한테 깨지고 그러냐. 그게 깨진 게 아니고요. 우리가 같은 스타트 라인에서 출발했던 게 아니고 얘는 일로 출발했고 우리 일로 출발했어요. 얘가 땅을 지구를 돌아서 만나는 거죠. 지금. 그랬어요. 자, 그러면 무서운 얘기 여기서. 기획이 뭐냐? 웹 기획이 뭐냐? 다르냐? 이런 얘기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왜 웹 기획이라고 할까 그러면요. 다를 게 없습니다. 얘도 기획. 제가 붙여볼게요. 마케팅 기획. 들어봤죠? 영업 기획. 생산 기획. 조달 기획. 들어봤죠? 전략 기획. 다 기획부터. 옛날처럼 총무부, 그 다음에 자재부 이렇게 하던 스타일이 아니라 요즘은 태스크포스라고 해가지고 특정 서비스를 중심으로 부서를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기획이라는 업무가 어느 한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모든 부서가 다 기획자를 가지고 들어가요. 여기에 하는 일이 명칭만 틀릴 뿐이지 기획자가 분명히 없는 기획은 계획과는 좀 다릅니다. 계획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거야가 계획이에요. 기획은 어떤 일을 어떻게 할 건데 언제 누구를 써서 무엇을 만들고 그걸 기반으로 어떻게 가서 성공으로 이끈다를 짜놓는 게 기획이에요. 자, 그 프로세스가 가다 보면 내가 계획한 대로 항상 될까요? 안 되죠. 계획과 기획의 차이점은 항상 변하는 현재의 상황에 맞춰서 계획을 그때그때마다 바꿔나가서 어쨌든 성공시켜야 돼요. 그게 기획이에요. 그게 여러분이 본분이 할 일이에요. 그런데 왜 기획이냐면 이놈의 비즈니스가 온라인을 엮어서 가거든요. 이제는 일반적으로 하고 있던 전통적인 방법으로 제조업이든 무엇이든 서비스든 이제는 온라인을 버리고는 혼자는 못 가는 구조가 됐다. 시골에서 농사 짓는 분도 온라인으로 홈페이지를 만들든지 쇼핑몰을 만들어서 직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체험학습장을 만들든지 전단지만 뿌리는 게 아니라 홍보를 하죠. 온라인으로. 온라인, 오프라인 통합으로 하죠. 그죠?
그 통합 알리기 위해서 하는 게 통합 마케팅. 그죠?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에 기획 대신에 앞에 웹자가 보입니다. 웹을 베이스로 깔고 기획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초급은 이거 하기도 벅차요. 근데 좀 지나면 여러분은 웹 기획자가 아니고 기획자예요. 기획자인데 전담 파트가 웹인 거지. 그럼 나중에 뭐라 해야 되냐면 아까 얘기했던 생산, 마케팅, 제조, 뭐 조달, 유통 뭐 이런 거 있죠? 다 알아야 돼요. 내 분야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에 대해서는, 우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오프라인 업무 환경을 전부 다 알아야 되고 거기 온라인 환경을 알아야 되고 그걸 접목해서 여러분이 어떤 서비스든 어떤 사이트든 그거를 만들어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 알겠어요? 그게 여러분이 할 일이 정리예요. 웹기획자가 뭐 하냐에 대해서는 그래서 정리를 해야 여러분들이 향후 해 나갈 때 헷갈리지가 않는다. 이거 내가 이거 하고 있어야 되나? 에 대해서 목표가 없으면 헷갈리게 돼 있어요. 웹기획자의 목표가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업무 파악 1번이에요. 홈페이지 잘 만들자가 아니에요. 현재 업무가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게 1번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여러분들한테 놓여있는 것들이 힘든 게 있어요. 제가 좀 덥거든요. 에어컨 좀 틀어주세요. 광고에서 시작을 하다 보니까 여기에 들어오시는 분들, 업무를 진행을 하든 배우든 신입이 되든 경력으로 들어오시는 분들이 어디서 들어오냐? 전공을 불문하고 나이를 불문하고 성별을 불문합니다. 비전공자들이요. 영덕자 모두 다 비전공자예요. 그런 걸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자, 이거 한번 봅시다. 전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나서 초중고, 대학교 다닐 생각 없어요. 초중고 졸업을 하고 사회에 출발한다면 사회로 출발해요. 남자면 28 전후에서 사회를 스타트합니다. 대학 갔다 와야 되죠. 그 다음에 뭐 군대도 갔다 와야 돼요. 군대가 또 딱 맞춰서 가는 게 아니에요. 보통 한 또 쉬었다 가야 되고, 그죠? 학기를 맞추다는데 졸업하면 대충 28 됩니다. 늦으면 한 1년 전 유학 갔다 오더니 이러면 29, 30 되죠. 여자분은 24에서 25 사이 됩니다. 24는 좀 빠르고요. 한 1년 빨라요. 25도 그때 스타트를 합니다. 자, 저도 이제 여러분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이에다가 10년을 대고 이걸 내가 25에 해봤거든요. 그냥 여러분한테도 한번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10년 지나면요, 38이요, 35. 자, 여자분들 35이면 평균적으로 어떻게 살고 있을까? 1번, 결혼은 하지 않았을까? 네요. 평균적. 요즘 골든비스가 하도 많아가지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만, 결혼은 하겠죠. 네, 하겠지. 그죠? 애는 하나야 둘, 아니면 아직 준비 중일 때도 있고, 아니면 뭐 만들고 보통 결혼하니까. 혼수를 준비하죠. 애는 한둘. 대충 봐서는 뭐 한 5살 이하예요, 무조건. 생각해봐, 지금이야. 결혼하신 분 없잖아. 이쯤에서 지금 아직 결혼 안 했단 말이야. 결혼할 때쯤 되면 결혼하고 바로 내놓을 거야? 신혼도 좀 지켜봐야지, 그죠? 한 1, 2년. 그러면 가요, 금방. 자, 집은.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깨놓고. 대한민국에서
여러분을 자식으로 둔 부모님이 여러분 시집간다, 장가간다 해서 집 사줄 부모 난 없다고 확신합니다. 집 사줄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집을 사주려면 지금 집 팔아가지고 쪼개가지고 부모님 작은 데로 가고 남는 걸로 사줘요. 잘해야 죠. 잘해야. 근데 여러분 뉴스 요즘 보이죠? 전세 못 갑니다. 전세가 있어요. 다 반전세나 월세도 그래요. 그죠? 잘해야도 없습니다. 집은 전부 있습니다. 여러분이 결혼할 때. 한 달에 50이라도 100이라도 월세를 해요. 임대형이었지. 근데 웃기는 건 전세는 우리나라만 있다는 거. 외국에는 다 임대 아니면 소리죠. 이대로 가요. 현실적으로 얘기해 줄게요. 딱 깨놓고 얘기하는 거야. 차. 신랑이 알아서 구해왔겠지. 신랑 차. 아니, 뭐, 저축하면 되지. 그죠? 또 다른 게 있을까? 플러스 20. 여기서 10년 더 간다고 생각합니다. 남자 나이 48, 여자 나이 45. 상상하기도 싫죠? 나도 옛날에 그랬다. 상상하기도 싫죠? 내 나이 45. 설마 그런 때가 올까? 안 올 거야. 옵니다. 여러분한테도. 옵니다. 결혼 생활을 유지하고 있을까? 50%는 깨진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세대는. 우리 세대는 지금 35%가 깨지고 있어요. 세 집 중에 한 집은 깨져요. 중이야, 아직. 얘면은요, 15세 언더예요. 사춘기가 시작됐어요. 엄마는 뭔데? 아빠는 뭔데? 내 생활 간섭하지 마. 그죠? 내가 공부를 왜 해야 되는데? 그러겠다. 다행히 여기가 아닙니다. 그죠? 집. 잘해야 전세입니다. 30평형대로. 현실입니다. 10년 만에 집을 산다고요? 30평형대 매매가가 얼마죠? 서울 기준? 이거 잡아야 됩니다. 서초, 강남, 이렇게 뭐 강남 이쪽 3개국 빼면은 이겁니다. 7억을 모으려면요, 10년 동안 1년에 7천만 원씩 모아야 돼요. 신랑 신부 연봉 둘이 합쳐가지고 손가락 빨고 10년 모으면 할 수 있어요. 그래 모아놨더니 이자가 오르든지 집값이 오르든지 하겠죠. 못 모읍니다 이거. 대출 끼면 뭘까? 차 바꾸자. 알고를 바꿨어요. 돈 애가 있으니까 바꾸게 돼 있습니다. 자, 미친 30. 남자 나이 이래 되고요. 여자 나이 이렇게 됩니다. 결혼 피치 못해 삽니다. 애는 이것이 말도 안 듣는데 나이는 들어갖고 이제 25 언더. 하나면 다행인데 둘이면 다 대학생이에요. 등록금 얼마죠? 1년에 1,000만 원. 둘이면 2,000만 원. 집 팔까? 팔릴까? 하면서 계속 거기 있어요. 차 그대로 있죠? 여기 아직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아직 안 해요. 여러분들의 스탠다드한 대한민국에서 산다 그러면 80% 이내의 사람들은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들어갑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서울대, 연대, 고대, 카이스트, 하버드, 줄리어드 나와서 거기서 박사과정 밟아서 자기가 뜻한 말을 하겠다고 도전하는 사람이면 이거 아닙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범위에 들어있어. 여러분 인생 스케줄이 이렇게 잡혀요. 됐어요? 자, 결혼 언제는 자 요즘 하겠죠, 그죠? 요즘 하시겠죠, 다들? 그러면 대충 플러스 마이너스 28에서 32, 그죠? 그러면 32에서 34, 이 정도 될 거예요. 이 정도 할 거야. 자, 여러분 나이 계산 스스로 한번 해보세요. 내가 지금 몇 살이지? 자, 이렇게 하는데, 자, 여러분들이 계획으로 들어왔어요. 계획으로. 자, 사회 스타트 했습니다. 제가 이제 회사에 좀 운영을 하다 보니 이력서 정말 많이 봤거든요. 스타트 합니다. 어떤 인터넷 회사 갔더니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일이 좀 그래. 발전도 없어 보이고. 다른 업체에도 한 가봤어. 에이, 이것도 아닌 것 같아. 이렇게 가. 널뛰기를 합니다. 널뛰기를 하면 초반에는 연봉은 오릅니다. 다른 사람보다 1, 200씩은 더 받겠죠. 이렇게 올라옵니다.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이 일 해볼까? 에이, 저거 해볼까? 보통의 경우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뭐 디자인과를 졸업을 했는데 난 디자인이 형 아니야. 내 체질이 안 맞아. 네. 솔직히 얘기할게요. 디자인과 졸업을 해도 누구도 상관없어요. 3년 지나면 사람이라면 여기 있는 크리에이티브가 떨어지기 마련이에요. 감 떨어지는 거죠. 주소에서만. 감은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근데 항상 신입들은 졸업하고 나오면서 새로운 감각으로 무장해서 나오거든요. 디자이너들 버티지 못해요. 그래서 나이 든 디자이너는 뭐로 버티는 줄 알아요?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 레이아웃으로 버텨요. 색감, 배치, 레이아웃. 이 세 개로 버틴다. 이걸 바꾸고요. 그냥 요 회사 갔다가 이 회사 갔다가. 아마 이렇게 많이 하셨을 거예요. 과거를 돌아보세요. 하는 일은 똑같은데 책상 자리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러분, 어느 회사 간판이 바뀌었을 뿐이지 책상 머리에 넣어있는 거는 모니터에, 그 다음 뭐 사진에, 거울에, 핸드크림에, 밑에는 저 엉덩이 있고 곰돌이 슬리퍼 있고 무릎 담요 있고, 그 다음에 가디건 하나 있고. 보자. 아니 목베개 있는 데도 있어. 그거는 자리가 똑같아요. 어느 회사를 가나 하는 일 똑같아. 자리만 바뀐 것 뿐이지. 그러면서 이렇게 하죠. 나는 왜 발전이 없을까? 발전이 없을까? 이유가 있습니다. 발전이. 여러분 학교 학창시절로 돌아가봐요. 일본에 어떤 양반이 만든 이론인데요. 벽 이론, 벽. 저도 참 공감하는 이론인데요. 여러분 수학 공부할 때, 영어 공부할 때 죽으라고 공부하는데 성적은 맨날 똑같아요. 맨날 평균 80점이 안 올라가. 그런데 하다 보면 어느 날 뻥 하고 뜨게 평균 85점이 나와요. 쭉 가죠? 그럼 요즘 가면요, 솔직히 조금 놀아도요, 이 점수 계속 나와요. 그런 경험 없어요? 나는 그랬어요. 조금 놀아도 그 점수에서 별로 차이가 안 나. 그러다 망상 놀면 점수 확 떨어지죠. 열심히 계속하면요, 또 이렇게 올라갑니다. 능력은 아날로그처럼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능력은 디지털처럼 계단으로 올라가요. 여러분의 성과도 계단으로 나타나요. 근데 여러분은 어떻게 했냐면, 저도 이렇게 비슷한 경험이 뭐였냐면, 프로그램 배울 때 그랬어요. C를 배우는데 포인트가 나타났어요. 아, C라면서 하다가 포기한 게 언제? 어레이를 만났을 때. 거기서 이건 내가 할 게 아니구나. 나랑 이거 프로그램 체질이 안 맞아. 버렸어요. 디자인을 제가 포토샵 4점 얼마 때부터 했거든요. 힘들어. 봤어요. 어디서 돌아온 줄 알아요? 레이어를 만났을 때. 이건 내 얘기 아니에요. 버렸어요. 돌아가. 그거를 더 파면 넘어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그게 내 적성이 안 맞고 내 스타일이 안 맞다는 이유로 그걸 버린 거야. 아, 이건 내가 할 게 아니야. 난 영어, 아우, 투 부정산 하겠는데 관계 대명사 못하겠어. 그죠? 독해는 하겠는데 문법은 못하겠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이게 돌아온다고. 그거를 여러분이 알게 모르게 습관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업무를 보는데 몇 개 업무를 하다가 모르겠어. 아, 이거 내가 아니야. 디자인을 하다가도 이거 내가 하는 게 아니야. 내가 꿈꾸는 인생과 전혀 다른 일이야. 이거는 노가다지 이게 아니야. 돌아나고. 그래서 업무를 바꾼답시고 회사를 바꾸고 하면서 오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러고 있어요. 근데 웃기는 거는 자 생각해보세요. 옛날에 초봉 월급 받았을 때 1,000 얼마 받았을 때 하고요. 지금 얼마 받았을 때 사는 거 차이 있나요? 없죠. 여러분들이 학창시절보다는 조금 더 윤택해졌지만 별 차이를 못 느낄 만큼 하죠. 웃기는 건요, 나이 40 먹은 나도 그래요. 내가 분명히 연봉을 집에 얼마를 갖다 주는데 맨날 오늘 점심 7,000원짜리 먹어야 되나 6,000원짜리 먹어야 되나 고민한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사는 건 이렇게 바꾸면 조금 더 나은 직장을 찾아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있어요. 이때 지나죠? 이때까지도 그러고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달라져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업무가 만약 이거라면 쉬운 예를 더 드려요. 웹 디자이너야. 이때까지 계속 바꾸고 왔다 갔다 해서 할 줄 아는 게 뭔데? 크리에이티브가 아니라고. 레이아웃과 색감과 배치 이거란 말이에요. 이걸로 해서 디자인을 한다고 그러는데 알다시피 나도 알아요. 야, 그거는 대충 뭐 한 2년차 되는 애 앉혀가지고 한두 달 바짝 가르치면 할 수 있어. 알거든? 2년 차이 연봉하고요 8년 차이 연봉은 어떻게 차이 나죠? 차이 많아요. 거의 1,000만 원 이상 나죠? 1,500 이상 나요. 회사에서 같은 업무를 쓰는데 이 양반을 쓰겠어요? 이 양반을 쓰겠어요? 이 양반을 쓰는 게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여러분 회사의 오너가 합리적인 선택을 해야 된다면 이걸 합니다. 회사에서 이 양반을 쓰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한 회사에 쭉 갔을 때 못 받고 쭉 갔을 때 차마 못 자른다고. 물론 능력은 안에서 키워야 되겠지만 인지상정이나 회사가 어릴 때는 잘 안 따라요. 메뚜기에서 연봉 오르면 좋을 것 같죠? 메뚜기가 여기서부터 안 통합니다. 왜? 연봉이 안 맞기 때문에 채용을 안 해요. 장담합니다. 여자 나이 34 딱 되는 순간 이력서 넣을 때가 없어집니다. 20에서 10년 남았어. 메뚜기 많이 하면 갈 데가 없어집니다. 30 여자 나이면 30 전에 못 박을 때를 찾아놔야 돼요. 알겠어요? 아니면 능력을 정말 키워놓던가 어디서든 나를 땡겨가는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그런 사람들이 나를 땡길 수 있고 능력을 올려놔요. 사회는 냉정한 곳이기 왜? 이걸로 돼서 연차와 연봉을 그죠? 능력은 자기가 키워야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선배로서 부탁드리고 싶은 건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여기저기 뛰어다니는 사람도 나도 많이 써봤고 한 곳에 오래 있는 사람도 써봤는데 일장일단이 있는데 디자이너라면 이렇게 해서 상관없어요. 근데 이 양반이라면 이렇게 했다가 절단 납니다. 인생 사회생활이 여기서 끝나요. 더 이상 써주질 않아요. 내가 하고 싶어도. 알겠어요? 여러분이 사장이라고 생각해봐. 웹게임이 뭐 하는 자리냐면 우리 회사의 서비스 모델을 끌고 나가는 애예요. 그죠? 그런데 걔 이력서를 보니 6개월 단위로 회사를 바꾼 애야. 여러분 같으면 쓰겠어요? 난 절대 안 씁니다.
고객만족센터에다 일해라 할 수 있어. 그런데 아까처럼 어떤 것처럼 회사의 새로운 전략으로 어떤 서비스를 만들어야 되고 이걸 끌고 나가고 설계하고 운영해야 되는 쪽에 기획자로 넣어주려면 얘는 맥주기는 절대 안 넣어요. 얘를 넣지. 나라도 그럽니다. 알겠어요? 제가 그래서 이력서 볼 때 제일 매력적으로 보는 이력서가 뭔지 아세요? 뭐 이렇게 했죠. 뭐 2000 몇 년, 2000한 5년 어느 학교 졸업, 2006년 땡땡 입사, 2011년 회사 사정으로 퇴사. 이 양반은 연봉을 더 주고라도 데리고 가야 돼요. 알겠어요? 한 회사에 오래 있는 게 나쁜 게 아닌 게 뭐냐면 여러분이 한 회사에 오래 있으면서 루즈해지면 사장님이든 여러분 사수한테는 얘기를 해야 돼요. 제가 이쪽 업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파악을 하고 실증이 나고 하니 조금 순환보직을 하더라도 다른 업무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걸 주로 하더라도 다른 것도 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업무를 늘려가면 돼요. 회사를 바꾸는 게 아니라. 왜? 여러분들이 업무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최소한 그 업계에 3년은 있어 봐야 돼요. 1년을 있어 봐야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 거라고요. 3년 있으면 아 이게 이렇게 가는구나. 이렇게 해야구나. 그걸 알게 된다. 근데 매년 1년, 2년 단위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만들 줄만 알지. 그건 뭐냐면 나 스스로 나는 나사예요. 전 톱니바퀴고요. 나사입니다. 필요할 때 쓰시고 갖다 버리세요. 다만 쓰실 때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주세요. 톱니나 나사는 나사산이라고 그러죠. 뾰족한 거. 그게 다 다르면 버려야 됩니다. 감 떨어지면 버리는 거. 그러니 여러분들이 해야 될 거는 한 군데 가서 오래 가. 이거 아시려면. 아시겠어요? 회사가 어려워지면 왜 이런 얘기를 하냐 그러면 웹 쪽은 서비스 사업이죠. 3차 산업 중에 서비스 사업에 해당되죠. 그거 어떻게 하냐면 그냥 간단합니다. 회사 사업자들 좀 보세요. 업태가 뭐냐면 서비스죠. 3차 산업이에요. 웹사이트 제작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고 그런데 웃긴 건 뭐냐면 요구사항이 정말 다양해요. 그러다 보니까 대형 회사 삼성이나 LG 같은 데 할 수가 없어. 걔네들은 큰 거 뭐 이런 거만 하지. 작은 거 이런 거 디자인하든 뭘 시스템을 만들든 서비스 만들어주든 만들어봤자 돈이 얼마 들어가면 1000단위 아니면 억대 초반 단위예요. 대형 회사가 못 들어오는 돈이야. 그러다 보니 그런 걸 만드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회사가 소형입니다. 다 소형입니다. 회사에 보니까 와 사람 100명이야 그러죠? 그걸 알고 보면 사업자가 이렇게 쪼개져 있습니다. 모여 있는 거지. 한 사무실을 쓸 뿐이죠. 보통은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으면 커봤자 20명, 보통은 10명 만족이에요. 플러스 마이너스 5명. 최소는 3명부터 시작하고요. 보통 기반 됐다면 8명이고요. 어느 정도 안정화됐다면 15명이에요. 15명 넘어갔다면 회사는 무너지지 않겠구나 생각하면 되는데 또 일이라는 게 그렇지 않아서 회사가 어려워지면 1, 2, 3, 4, 5 이렇게 쭉 중에 안 잘리는 순위 1, 2, 3, 4, 5등이 있어요. 회사가 어려워졌을 때 누가 안 잘릴 것 같아요? 업무 파트 중에 얘는 작은 담당이 안 잘립니다. 안 잘라도 지가 먼저 나가라고 그러죠. 회사 사장은 많이 알거든. 돈 돌아가는 걸 알기 때문에 지가 먼저 나가려고 하든 아니면 안 나가요. 안 나가는 경우는 10중 8구 사장님하고 인척관계에 해당됩니다. 그죠? 인척관계인데 처가 쪽 인척은 안 씁니다. 본가 쪽 인척을 쓰죠. 입장 바꿔서 생각해보세요. 사장님이야. 처제를 경기를 안 쳐나? 내가 어제 술값 얼마를 썼는지 어디를 갔는지 다 나오는데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사장님 됐어. 내가 접대를 하러 갔단 말이야. 술 먹고 어디가 놀았어. 그게 신랑 동생한테 득 갔다고 생각해봐.
등골이 서늘하죠. 그래서 안 씁니다. 그래서 인적 관계는 자기 쪽 식구들을 씁니다. 작은 담당이 있고요. 웹 쪽이라면 그 다음에 안 잘린 사람이 누가 있냐면 시스템을 담당하는 사람입니다. 왜? 이 사람이 있어야 개발이 멈춰도, 디자인이 멈춰도, 기획이 멈춰도, 영업이 멈춰도 유지 운영을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안 잘립니다. 2순위죠. 3순위는 개발이 제일 만만한 건 디자이너입니다. 개발 중에서 개발 팀장이 안 잘릴 뿐이죠. 디자이너는 회사가 어려주면 정리해고 1순위입니다. 외주로 다 돌리거든요. 왜? 우리 회사도 그럴 거예요 아마. 어느 회사 사장님들은 웹 쪽이면 그럽니다. 야, 디자이너를 유지하는 비용이 1인당 대충 4천이 잡힙니다. 연봉 플러스 운영비 플러스 이런저런 부대 비용 다 하면 4천이 잡히는데 2명이면 8천이죠. 우리가 1년에 프로젝트 몇 건 들어오냐? 몇 건 들어옵니다. 야, 그럼 하나당 건당 2, 300씩 돌려가지고 외주로 다 돌려. 그게 남습니다. 왜? 디자이너에 대한 보유 비용이 대단히 비쌉니다. 소프트웨어 정품으로 다 사야 되기 때문에. 그죠? 어도브 슈트 하나 딱 살려고 그러면 2천만 원입니다. 디자이너 한 명당 소프트웨어만 2천만 원 붙어요. 개발자에다 붙는 거는 한 300만 원이면 되는데 디자이너는 비싸거든요. 개발팀장이 있는데 웃기는 거는 이분하고 쌍벽을 이루는 게 누구냐니까 기획팀장이에요. 네. 솔직히 개발팀장은 날려도 에이씨 다시 만들자 할 수 있어요. 근데 얘는 왜 못 자르냐 그러면 얘하고 보스하고 생각을 공유합니다. 우리 회사의 전략을 같이 간단 말이에요. 왜? 항상 회의한다고. 우리가 이렇게 가야 될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서비스를 만들까요?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서로 항상 공유하기 때문에 촉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아바타 봤죠? 칩 보고 연결돼. 연결돼 있어. 사장님이랑. 그러다 보니 이 양반이 연차가 높아지고 그 회사에 오래 있을수록 이 양반이 어디 가냐면 일로 간단 말이에요. 1.5로 가요. 여러분이 가야 될 자리는 뭐냐면 여기서 시작을 해서 초기에 들어가면 신입사원이다 보니까 맨 핫바리에 뭐 치이고 있죠, 그죠? 업무에 대한 노하우가 쌓이고 기획에 대한 업무를 이해하게 되고 그 사업 분야에 대해서 분석하는 능력이 커지면 여차하면 보스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고생할 수 있는 게 이 분야 10년 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느 회사 가든 중급 규모 회사 가잖아요, 그죠? 보스랑 똑같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다닙니다. 직책이 사장님이고 내가 실장님이든 그걸 뿐이지 생각하는 거는요 같이 가고요. 사장님이 믿고 맡기는 게 나거든. 야, 요번에 신사업 전략을 하는데 그걸 내가 할 테니 회사 업무를 네가 다 책임져라. 아니면 내가 회사를 지금 해야 되니 네가 그 사업을 책임져라. 그렇게 한다. 그렇게 되면 뭐냐면 분명히 서류상으로는 직원과 보스의 관계지만 일을 할 때는 그게 없어요. 파트너 관계가 형성된다. 여러분들한테 좋은 점은 뭐냐면 웹 기획을 하면 기획 업무를 배우고 기획 업무의 바탕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게 노하우가 쌓이게 되면 이 정도까지 레벨이 올라가게 되고 이 정도 올라가면 시야를 보는 눈이 생기면 업무가 다 보이고 어깨가 보이고 이러면 이제 그때는 자유롭습니다. 그런 상황에 회사가 안 좋아지죠? 여기저기서 나를 콜합니다. 못 데려가서 안 다닙니다. 어제 좀 회사 좀 쉬려고 여행 가려고 딱 표 끊어놓으면 어디 들어와라. 것입니다. 많이 옵니다. 내가 이력서를 올려놓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옵니다. 와서 좀 해달라. 이 정도만 가도 합니다. 이 정도만 가면 어디서 하는지 알아요? 프로젝트를 진행해줬던 파트너 업체들 있죠? 을, 병, 갑 이런 거 있죠? 만들어주잖아요, 그죠? 거기서 역제의가 들어옵니다. 너 들어와. 네가 이거 했지 않냐? 와서 네가 운영해라. 연봉 500 더 줄게. 보장합니다. 그거 옵니다. 딜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언제 들어오냐면 경력 5년차에서 8년차 사이 그렇게 제일 많이 들어옵니다. 근데 가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 네, 거기서는 여러분을
소모품으로 사는 것 같아요. 그 프로젝트적으로만 산다고요. 다른 거 안 사고. 그런 기회도 많이 와요. 여기서 널뛰기를 하면 이것도 되게 힘들어집니다. 그죠? 근데 뭐야? 연봉이 많든 적든 별 차이가 없다는 걸 내가 좀 증명을 해줄게요. 웹 프로그래머들 SI나 또는 요즘 보면 이제 프리를 많이 뛰죠. 그냥 회사에 들어가서 프로그래머를 하지 않고 SI 단위로 뜬다든지 6개월 단위로 파견을 간다든지 이렇게 하면 연봉이 대단히 높습니다. 3년차가 보통 4천 이상 받거든요. 한 5년차 지나고 나면 한 6천 이상 받아요. 연봉으로. 6천, 7천을 받아요. 여러분 계산하면 6천, 7천 돈을 받아요. 그죠? 하죠. 근데 이렇게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여러분 인지상정입니다. 인풋이 많으면 아웃풋도 많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연봉을 6천, 7천 줄 정도면 뽑아내는 건 무지막지하게 뽑아냅니다. 그래서 SI 프로젝트를 뛰면 프리로 뛰게 되면 월화수목 금금금이 아니라 월월월월월 하다가 그냥 술 먹다 끝나면 그 다크서클 이만큼 푹 내려오죠. 애는 계속 골아있죠. 머리 비듬은 있죠. 그죠? 약간 늘어진 티 하나 있고 공통적으로 프로그래머는 가로 주머니 어디 있고 그죠? 연봉 많이 받아. 근데 돈을 많이 모을 수 있냐? 안 그렇습니다. 왜 안 그런 줄 알아요? 친구들이 가만히 안 놔둡니다. 나는 연봉 3천을 받는데 쟤는 5천을 받아. 야, 뭐 해야지? 야, 내가 돈도 많이 버는데 우리한테 쏴. 쏩니다. 왜? 쏠 데가 없거든. 그리고 재밌는 거는 결혼도 늦게 해요. 연애할 시간이 없어. 밤낮으로 일하다 보니까 모니터하고만 살아. 그래서 글빨은 죽입니다. 메신저로 글 날리는 건 최고거든요. 근데 만나면 바보됩니다. 사람 만나고 여자한테 만나면 하고 얼굴 벌게가지고 변태 취급받고 막 그러고 결혼도 늦어. 보통 보면 이제 연애 결혼보다는 보통 이제 중매를 많이 하는데 아까 전 이제 그냥 한 방에 모아서 야근 많이 시키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이렇게 어쨌든 돈을 많이 번다고 치더라도 쓰는 게 많아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 끝나면 저기 휴양 가야 됩니다. 그죠? 뭐 외국에 또 뭐 핸드폰 끄고 나가죠. 연락하지 마라 그러면 나갑니다. 한 열흘 정도 나갔다 오고 갔다 와서는 반드시 하는 게 보약을 꼽죠. 빨대 꼽아가지고 다음 프로젝트 할 때는 피살 때 보면 한번 보세요. 뭐 요구사항 분석 회의 때 보면은 꼭 빨대 꽂고 먹고 있는 아저씨 있어요. 그 양반이 이런 거예요. 그런 게 그냥 있는 게 아니야. 그래서 이런 분들은 돈을 많이 버는 것 같아도 쓰는 게 많기 때문에 통장에는 이쪽이나 같은 돈이 보여요. 차이가 별로 없어요. 결론적으로는 메뚜기도 별로 안 해요. 프리 뽕을 뽑습니다. 오너가 그냥 아유 놀면서 우리 일해주세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험난한 세상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일하면 돈 줄 것 같아요? 제대로 돼야 돈 준다고 그러죠. 그죠? 엄청나게 뽑습니다. 실제로 직원들이 일하는 거에 3배 이상을 뽑습니다. 알겠습니까? 프리를 꿈꾸시는 분 꿈 깨세요. 웹기획 프리요? 스토리보드 치다 죽습니다. 이때 돈 무지막지하게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이때부터 돈 무지막지하게 들어갈 때예요. 이때 자꾸 메뚜기 하고 그러면요 뿌리를 못 박아요. 나무가 계속 부유하다가 뭐 하는 줄 알아요? 이때 가면 그동안 버는 거 모아가지고 뭐 하냐면 통닭집 차립니다. 통닭집. 개발자들 우스갯소리로 그러죠. 야씨 돈 좀 모았는데 이제 통닭집 차릴 돈 모았다 하죠. 이게 그거예요. 이거 SI 많이 했거든. 그죠? 이때 총각 때는 SI에서 돈을 못 모으는데요. 결혼하면 이제 뭐죠? 마누라가 돈을 안 주거든. 딱 찍어. 그러니까 미친 듯이 일만 해요. 몸은 가는데 이제 집사람이 이제 챙겨주지. 야근 챙겨줘. 돈 벌어야 되니까. 야근 막 줘. 이렇게. 보약으로 챙기면서 일만 열심히 해. 돈을 한 벌어. 그래서 아니 저도 우리 집 근처에 보면
연봉이 저보다 나이가 어린데 연봉이 1억이야. 돈 막 벌어. 그래서 그 집 사모님은 열심히 보약 챙겨줘. 근데 나는 열심히 노는데 그 아저씨 노는 걸 못 봤어. 집에도 자주 못 와. 불쌍한 양반이야. 남자들 입장에서.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런 걸 보면 의사 선생님도 참 불쌍해요. 한 방에서 30년 살아야 되잖아. 그죠? 아침부터 저녁까지 월화수목금토일 전업은 가야 되고, 그죠? 어디 가지도 못하고. 안 좋은 직업이야. 제일 좋은 직업은 의사를 남편으로 둔 와이프들이 제일 좋지. 돈은 꼬박꼬박 들어오겠다. 뭐 저 쇼핑 마음대로 하고 내가 낸데 할 수 있고 그게 좋은 거지. 자, 통락이 옆에 있고요. 이때 못하면 여기서부터 이제 내려갑니다. 일로 가야 됩니다. 상향으로 갈 수가 없어요. 웹기획자가 여러분한테 대단히 안 좋은 점은 뭐냐면 이거 하고 나서 이때 왔는데 뭐가 있냐면 요 사이에 애가 있습니다. 애가. 그 결혼은 어쩔 수 없이 하긴 했는데 이 자식이 내 아를 낳아도 이러는 바람에 애라도 하나 만들게 되죠. 출산을 하게 되면 최소 8개월을 채워야 됩니다. 1년 쉰다고 치고 저는 제일 존경은 아니고 무서운 사람이 뭐냐면 애 놓고 6개월 만에 출근하는 분들. 오, 야, 애를 띄놓고 나올 수 있다는 건 정말 독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결혼 안 하셔서 그런데 여자분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기준이 두 가지로 변합니다. 초기에는 뭐였냐면 내 집, 내 신랑, 내 부모님 쫙 여기 다 있죠. 그 중에 제일 큰 비중은 자기야 막 이렇게 합니다. 애가 딱 나오죠. 싸그리 다 치우고 싸그리 다 치운 게 1%고요. 애가 99%예요. 그게 올인하게 돼 있어요. 본능적으로. 어떻게?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전자에 박혀 있는 거예요. 여자기 때문에 몸속 유전자에 그게 박혀 있다고요. 근데 그거를 끊고 나와야 돼요. 힘들어요. 힘들다는 게 대단히 무지막지 엄청 불가능할 만큼 힘든 거예요. 그걸 끊고 나온 사람들이. 근데 그게 여기 있는데 그나마 다른 업종은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받을 수 있어요. 근데 웹기획 쪽은요, 그렇지는 못해요. 여러분이 1년을 놀았다고 생각해 봅시다. 올해가 2011년 10월이에요. 잡스가 죽었어요. 2010년 10월에는 뭐가 유행했는지 알아요? 기억나요? 트렌드가 뭐였는지. 소셜 쇼핑, 티몬, 그룹폰, 쿠팡 전쟁하고 있을 때죠. 그 사이에 2011년 올 초 한 2월이나 3월에 기억도 안 나. 도대체 뭐가 유행했는지. 앱, 그죠? 그 다음에 모바일 뭐 연동 이런 거. 그 다음에 뭐 3개월 단위로 보통 바뀌어요. 밑에 내려다 보면 뭐 N 스크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별별 게 다 있었어요. 유행하는 게 트렌드에 따라. 그 다음에 뭐 증강현실도 있었고, 그죠?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었구나. 까맣게 잊어버렸던 것들이 이때 있었다고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쪽 업계는요, 트렌드의 순환 주기가 3개월이에요. 커피 뽑는 거는 한 번 배워놓으면 바리스타 자격증 따면 늙어 죽을 때까지 울고 먹을 수 있지만 웹기획은요, 감 딱 놓치고 분위기 딱 놓치는 그 순간 뭐 하지? 이렇게. 이거 어떻게 만들어야 되지? 당장 디자인만 하신 분들은 자 모바일에다가 사이트 연동해가지고 여기서 앱을 연동해서 데이터를 연동을 웹이랑 같이 해봐. 야씨 나 안 해. 이래 되죠. 그죠? 못한다고. 특히 여자분들은 더 힘들어요. 그래서 제가 걱정하는 게 여자분들이 지금도 여기 웹기획 쪽으로 초급을 할 거라고 들어왔는데 인원 구성을 보세요. 여자분들이 훨씬 많죠. 10년도 안 가요. 요 정도 딱 가면 얼마나 많아지냐면 요거 벽을 다 통과하지 못하고 다 탈락하고 나중에는 인원 비율이 이렇게 됩니다. 여자 2, 남자 8. 이 중에서 여자는 한 명 살아남습니다. 남자분들은 그대로 있을 거예요. 물론 자기가 하기 전에 나가면 할 수 없지만 그냥 남자는 결혼하고 나면 어디 갈 데도 없어요. 오로지 거기 붙어서 풍성하고 살아야 되거든요.
도토할 거요. 방법이 없는 거죠. 이게 여러분 앞에 현실이에요. 결혼이라는 현실이 하나 있고 애라는 엄청나게 높은 벽이 하나 있고 그걸 극복해서 나왔는데 트렌드를 못 따라간다라는 현실이 하나 더 있어요. 거기서 전부 다 탈락한다. 언제 오냐? 35세. 몇 년 안 남았어. 마음 접고 그 새에 빨리 돈 모아서 딴 거 해야지 하시면 상관없어요. 근데 웹기획으로 인생을 걸어볼까? 심각하게 고민해야 돼요. 나 혼자만 아니라 가족이 걸린 문제예요. 아시겠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들어봤죠? 펀드에 보면 뭐 위험이 높으면 투자 이익도 높습니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웹기획이 어렵지만 뚫고 어느 레벨을 올라가게 되면 어떤 점이 좋냐 그러면 돈이 눈에 보입니다. 왜? 다른 사람들은 소스 코드나 일을 배우지만 우리는 일에서 돈 만드는 걸 배우기 때문에 세상에 굴러다니는 돈이 보입니다. 이거는 뭐 한 1억짜리, 1년에 한 3억짜리 눈에 다 보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 만들 때는 요거를 자기가 해본 통박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붙이고 이렇게 아이템을 넣어가지고 요래 좀 주물럭거리면 1년에 한 3억짜리를 만들겠다. 인원을 몇 명 놓고 하니까 한 1년에 한 1억에 한 5천에서 1억 남겠는데? 이런 게 어느 날 버스 타고 가든 차를 몰고 가든 머릿속에 슉슉 지나갑니다. 어느 것만 탁 보이면 그게 계산이 돼요. 저절로. 그게 이제 쌓이면 이제 자기 사업을 할 준비가 됐다는 거예요. 사장님과 어깨를 나란히 할 때 되면 그때쯤이요. 프로젝트들이 자기가 주무르는 것도 있고 자기가 할 줄 아는 것도 있고 만들어 보이는 것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걸 통해서 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으지요. 월급 저금해서 저축해서 돈 벌어서 집 산다 생각하지 마세요. 그 돈으로 여러분 10억 모으려면 멀었다니까 30년 모아도 안 모아져. 10억을 모으려고 생각하지 말고 그 돈으로 자기 개발을 하세요. 배우든 몸을 건강한 운동을 하든 그죠? 그래가지고 자기를 스스로 가치를 높이는 걸 해야 돼요. 그 중에 가장 좋은 건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돈을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은 업무예요. 업무. 기술이 아니라 업무예요. 그 업무에 필요하니까 기술을 쓰는 거지. 내가 기술 배웠다가 업무가 늘어? 안 늘어요. 내가 포토샵을 암만 잘해도 우리 회사 사이트에 필요한 서비스 모델은 못 만든다고. 그래서 디자이너가 그걸 못하는 거야. 프로그램 암만 잘 짜면 뭐해? 아까 그 관리자 할 때도 그랬어요. 프로그램 암만 잘 짜면 뭐 하는 줄 알아요? 관리자 이런 거 필요 없어. 지 기준에서 프로그램 만든다. 개발자 중심에서 만든다. 개발자 중심 만들면 사실 게임 끝납니다. 사용자 중심에서 만들어요. 고객이 원하는 건 이건데 지금 딴 거 만들 거야. 만들 줄 안다는 거지 만들어서 돈 번다가 아니에요. 개념이 틀린 거야. 전혀. 유일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 누구냐니까 그게 여러분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거예요. 웹기획자는 그거에 대한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 길이. 그래서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은 어렵지만 통과하면 여러분들에 대한 미래를 보장해요. 장담할게 30년 후에 30억 이상 만드시면 되잖아. 보장해 준다니까. 그 돈 만들 수 있어. 요때 내 나이 55세 때 집은 괜찮은 아파트 한 40평대 있고 차도 럭셔리아 끌고 가게 한 두세 개 깔고 살 수 있어요. 그 돈 만들 수 있어. 장담한다니까. 눈에 보이는 애. 돈이나 찾아가세요 하고 있는데 그건 못할 것 같아요. 근데 그거 가는 길이 대단히 힘들어요. 여러분 앞에는 두 가지 길이 있어. 빨리 돈 모아서 포기하는 방법. 남자는 그것도 못하겠지. 결혼해서 어차피 벌어야 되잖아. 그죠? 나도 그래. 그래서 오늘은 뭔가 애들한테 치는 것보다 나오는 게 더 편해. 애들 놀아주면 얼마나 힘든데요. 그죠? 롯데 되면 바꿀 수도 없어요. 그러니 요 나이 때 좀 왔다 싶으면 여러분들이 바꿀 수 있는 게 한 번에는 두 번밖에 안 남았어요. 회사 바꿀 수 있는 거는. 가급적 바꿀 생각이면 이제는 못 바꾼다 생각하시고 오래갈 회사를 찾아요. 연봉이 중요한 게 아니야.
지금보다 언더로 가도 상관없어. 오래 갈 수 있고 내가 같이 발전할 수 있는 회사라고 생각되는 회사예요. 여러분들 오해하면 안 되는 게 내가 그 회사 가면 실력이 늘어날 거야. 웃기지 마세요. 내가 연구를 안 하는데 뭘 실력이 늘어나. 내가 중국집 가면 배가 불러질 거야. 똑같은 말이에요. 내가 가서 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죠? 중국집 가서 밥 먹어야 배가 부르나? 아니에요.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지. 본질을 호도하지 말고 핵심을 비켜가지 마세요. 핵심을 딱 찌를 줄 알아야 돼요. 그게 기획자의 핵심이야. 능력의 핵심. 알겠습니까? 이게 무서운 얘기였어요. 여러분들 앞에는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는 거, 어려운 난관이 수억 버티고 있다는 거, 대신 뚫고 나가면 달콤한 열매가 금전적인 보상이 기다리고 있고 사회적인 명성도 기다리고 있어. 충분히 해낼 수 있어. 그건 내가 장담해 줄 수 있어. 나도 그렇게 했거든. 맨 땅에. 아무도 안 가르쳐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그러다 보니 어느 정도 감이 잡혀. 10년 해서, 10몇 년 해서 이것도 했는데 여러분은 더 빨리 올 수도 있어요. 몇 대쯤 올 수도 있어요. 열심히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업무를 배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회사 가면 월요일에 사장님 책상 앞에 편지 하나 쓰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수업료 엄마가 아니면 내가 이래서 벌어서 하죠.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선생님이 가르쳐 주니까 수업료를 내고 교수님이 가르쳐 주니까 수강료를 냈어. 학원 가서 포토샵을 배운다고 하니까 수업료, 그죠? 학원 수강료를 다 내고 배웠어. 여러분 회사 업무 배울 때 누가 가르쳐 주죠? 그 기회를 누가 주죠? 회사가 주지. 여러분들이 배워서 들어갔어. 아니잖아. 그거 가서 배우고 있는 중이잖아. 그럼 여러분이 돈을 내야지. 여러분이 월급을 받고 있잖아. 그죠? 회사는 여러분한테 가능성과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은 월요일날 글씨 쓰는 게 좀 그렇다면 엽사라서 가지고 사장님 몰랐어요. 고맙습니다. 사장님 고민하겠지. 얘가 내한테 무슨 뜻으로 보냈을까. 엽사 한번 보내보세요. 사장님이 여러분을 보는 눈이 틀려질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걸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생각해봐. 내가 그동안 배웠는데 왜 회사는 나에게 기회를 주고 가르쳐주고 하는데 왜 회사가 나한테 월급을 주지? 생각해보세요. 원래는 여러분이 줘야 돼. 기회를 주면. 회사에서 월급 주는 거는요, 공장에서 물건 찍어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컨베이어 물건 실어져서 1초에 몇 개가 나오니까 그거 팔아서 돈이 생기니까 월급 일했으니까. 근데 우리는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기 때문에 어디로 파는 게 아니라 머릿속에 남아있어요. 그게 지식이든 경험이든 남아있다고. 재밌는 사업이에요. 사업 분야고. 알겠어요? 그걸 남기게 해준 분한테 고맙게 해줘야 돼요. 자기 개발하시고 여러분 사수가 되든 여러분 사장님이 되든 감사합니다 편지 하나 써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스터디는 여기까지 마치고 급하신 분은 가셔도 되고 저녁 먹고 가실 분은 밑에 1층에서 만나서 그쪽으로 감자탕이나 안 그래 하고 가서 그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해주면 저 뒤에다가